한때 작은 사치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초록색 커피컵은 이제 한국에서 비싸기만 한 애매한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는 직장인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전문적으로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장면은 곧 능력과 여유를 동시에 가진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도심의 점심시간 풍경은 그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가 커피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바로 옆 프리미엄 매장은 한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스타벅스는 비싸지만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부담스러워도 브랜드 커피 한 잔은 감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감성과 상징성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편안함 대신 효율과 회전율이 먼저 느껴집니다. 딱딱한 좌석과 빠른 주문 시스템은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불러주던 바리스타의 목소리가 이제는 기계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도 더 적은 경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차이가 아직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이 변화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매출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성공적인 기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는 매출이 아니라 수익률에서 드러납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체력도 함께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업이익률은 절반 가까이 급락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더 많이 팔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기간 경쟁 브랜드들의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게 팔면서도 더 많이 남긴다는 것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매장 수에서도 이미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저가 브랜드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 숫자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브랜드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지탱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고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스타벅스가 구조적인 경고 신호에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한국 커피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 시장은 위로는 진짜, 프리미엄 아래로는 초저가가 동시에 강하게 존재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스타벅스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 자체가 프리미엄의 기준이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자리 잡기 전 스타벅스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소비자들의 미각과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전문적인 카페를 찾습니다. 원두의 산지와 로스팅 방식까지 따지는 소비자에게 스타벅스는 평범해졌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카페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가 커피로도 충분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기 시작하면 선택은 빠르게 갈라집니다. 조금만 더 내면 진짜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위에 있습니다. 훨씬 적게 내고도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브랜드는 가장 먼저 소비자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비싸지만 특별하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포지션이라 불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에서는 눌리고 아래에서는 치받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 이름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가장 냉정하게 브랜드의 본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압박 위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모기업 신세계그룹의 재정 상황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라이선스 사업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장기 가치보다 단기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세계그룹은 심각한 재무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였던 대형 유통사업은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부문에서는 적자가 장기화되며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문제는 그 현금이 브랜드에 재투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룹 전체의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점점 수익을 짜내는 대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뽑아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이 진행됩니다. 원가와 인건비, 그리고 서비스 요소들이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이때부터 빠르게 나타납니다. 커피의 맛과 매장의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은 돈을 내지만 이전과 같은 경험은 사라집니다. 소비자는 그 차이를 매우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한국 스타벅스 위기의 더 깊은 출발점입니다. 비용 절감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스타벅스를 찾던 단골들은 미묘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커피의 맛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의 향과 균형이 달라졌다는 체감이 쌓여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지만 의심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음료에 사용되는 우유와 재료에 대한 불만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사이드 메뉴의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매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는 줄었고 남은 인력의 업무 강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비스는 점점 기계적이고 단순한 동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절은 선택사항이 되고 속도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객과 직원 사이에 짧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키오스크와 진동벨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처리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매장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브랜드가 쌓아온 감성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감성이 사라지면 가격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비자는 비싼 커피를 마시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체감 가치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서비스의 붕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스타벅스는 한때 직원을 파트너라 부르며 차별화된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압박이 커지면서 그 철학은 점점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매장 인력은 줄었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음료 제조 속도와 판매 실적은 점점 더 강하게 압박되었습니다. 고객을 응대할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절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친절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외부로 표출되었습니다. 트럭 시위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선택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복잡한 프로모션과 인력 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 경험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지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메말라집니다. 결국 사람을 줄이는 방식의 효율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가 스스로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선택입니다. 서비스와 사람의 문제가 반복되자 회사는 또 다른 수익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커피가 아닌 굿즈 중심의 판매 전략입니다. 텀블러와 다이어리 같은 한정 상품은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품은 원가 대비 마진이 높아 단기 수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굿즈가 브랜드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커피 회사인지 기념품 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장 곳곳은 점점 커피보다 상품 진열이 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커피 경험보다 구매 압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굿즈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소비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브랜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감성은 쌓아야 자산이 되지만 굿즈는 팔수록 소모됩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브랜드는 경험이 아닌 가격표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설렘 대신 피로를 느낍니다. 커피 한 잔이 아닌 무언가를 사라는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이 변화는 충성 고객에게 특히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전에 스타벅스를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균열은 숫자보다 먼저 감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경험의 변화는 매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한때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스세권이라는 말로까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신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 사이에서 스타벅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와 매출 정산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매장에서 임대료는 매출 연동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매출이 늘면 건물주도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다양한 신규 매출 채널을 적극적으로 늘렸습니다. 구독 서비스와 배달 주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매출은 매장 매출이 아닌 본사 매출로 처리됩니다. 그 결과 건물주가 받는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커피가 팔리는데 계산 기준은 달라집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권을 함께 키운다는 관계가 일방적인 구조로 변합니다. 이 구조에서 이익은 점점 위로만 이동합니다. 소비자와 건물주 모두가 소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지만 미국 스타벅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는 최근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브랜드를 되살리는데 정평이 난 인물입니다. 새 경영진이 내건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스타벅스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커피와 사람, 그리고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머그컵 사용을 늘리고 무료 리필을 되살렸습니다. 고객의 이름을 손글씨로 적어주는 방식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콘디먼트 바 역시 복원되었습니다. 비유제품 우유 추가 요금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효율보다 경험을 우선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매장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편안한 좌석과 충전 환경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복구 중입니다. 당위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일부 이익을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브랜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지배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스타벅스의 미래는 하나의 선택지로 수렴됩니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하락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브랜드는 서서히 익숙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격과 경험의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충성 고객은 먼저 떠나고 새로운 고객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고통스럽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이 현금 회수가 아니라 브랜드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품질과 매장의 경험을 다시 중심에 둬야 합니다. 인력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서비스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굿즈와 프로모션은 보조 수단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브랜드의 중심에는 여전히 커피 한 잔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변화의 진정성을 가장 빠르게 알아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결정들이 쌓여 큰 신뢰를 다시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은 몇 년 뒤 브랜드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회복은 단기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브랜드는 더 빠르게 잊힙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보면 한국 소비 문화의 특성도 함께 드러납니다. 한국 소비자는 가격 대비 경험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싼 만큼의 명확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비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망한 경험은 빠르게 공유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광고보다 실제 경험으로 결정됩니다. 작은 불만도 반복되면 큰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불만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매 순간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충성보다 선택을 중시합니다. 더 나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이동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 이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브랜드 회복의 창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늦은 대응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웁니다. 지금은 신호를 무시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전반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본질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관리와 통제가 늘어나면 현장의 자율성은 줄어듭니다. 숫자가 중심이 되면 사람은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많은 브랜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초기의 철학은 성장 과정에서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내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신호는 종종 과장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은 가장 정직한 투표함입니다. 소비자가 떠나기 시작하면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브랜드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 선택들의 합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전까지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뀌는 경험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커피 시장은 지금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초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스페셜티 카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시장에서 중간지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모든 중간 가격대 브랜드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스타벅스의 고민은 곧 다른 브랜드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시장의 구조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경험의 총합입니다. 그 경험이 무너지면 가격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까요? 숫자를 위한 브랜드인지 사람을 위한 브랜드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스타벅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소비시장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앞으로의 선택으로 증명될 것입니다.